저는 지난번 4.15 총선에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아까 이해란 박사님이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이었고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김승규 장관님이 비례대표 2번. 그래서 아까 이해란 박사가 그 돌아가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5월 4일에 냈습니다. 이 내용은 1번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두 번째가 그 선거구 중에 종로구, 판교가 나왔다.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서구, 부천시의 자명진을 비롯한 4개 선거구, 경남 진주시 선거, 광주 광역시 서구, 파주시 갑구 민경호원에 있는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아시다시피 헌법 밑에 공직선거법이 있고 공직선거법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전투표관리관 4월 10일하고 4월 11일에 있었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기가 날인하는 것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무효다. 인쇄로 찍어서 나오는 사전투표관리관의 확인 도장은 이것은 안 된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151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에 나와 있는 인쇄날인, 본인 직접 찍지 않은 인쇄날인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는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인데 피고가 누구냐 하면은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 선거관리위원들이요.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도 이 서울 지역의 법원장들, 부장판사들이 전부 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를 원고는 이쪽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인데 피고 우리가 이기려면 대법관과 각 부장판사 지방법원장을 전부 이겨야만 이 소송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검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선관위원장 공무원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장 이 법원장들을 전부 다 싸워서 다 꺾어야 이 선거에 이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 자, 그러면 대법원과 법원의 판사들은 대법원장 김명수를 비롯해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소송이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번에 한석의 국회의원도 못 냈습니다. 1번 이해란인데 1번도 안 됐어요. 저 앉아있잖아요. 됐으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4.15 총선 전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낸 데는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미래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이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처음에 컷오프를 시켰어요. 컷오프 아시죠? 경선에도 못 나가게 잘라버렸어요. 자기 당 후보를 안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싸웠더니만은 경선은 시켜줬는데 경선에 이기고 나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또 민경호 후보는 안 됐다. 이렇게 또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또 억지로 또 소송을 걸고 이래가 또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출구조사에서는 민경욱이 당선 발표나는데 깨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너무 져가지고 결국은 낙선이 돼서,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기술자나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민경욱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해도 안 돼. 두 번째, 쓸데없는 짓 자꾸 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점점 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안 돼. 하지를 마라. 이런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의 최고위원 또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아까 이해란 박사가 이야기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9,212억의 아동 돌봄 쿠폰을 선거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그 일주일 내로 쫙 전국에 230만 명의 어린이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부모들이 총 177만이다. 적어도 177만 표 이상, 거기다 부부 합치면 뭐 한 300만 표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인데 이것은 막걸리 고무신 선거보다 월등하게 나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독자유통일당 너희들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데서 왜 선거 무효라고 떠드느냐? 그런데 저는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한 장 미리 주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요. 사전 선거 운동에 명함 한 장 줬다고 무효가 돼요. 뭐 막걸리 설렁탕 사주는 거는 물론 무효가 돼요. 요즘에는 100만 원만 받으면,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하나 사주더라도 50배씩 물기하고 이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고 당선 무효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법 112조 금권선거 9,212억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돈을 장관이 직접 유권자에게 쏴줬는데 어떻게 이거 말을 또 안 하느냐. 두 번째, 재난지원금 바로 한 가구당 1인 4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이거 전국에 다 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 책임이 바로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야당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야당을 가지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문재인이하고 한 덩어리로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이 그때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은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뭐 너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금권선거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는 보면 금권선거 이야기하면 아유 그만하자. 그러니까 뭘 하느냐. 주로 하는 게 뭐 미국의 미시간대 선거 전문으로 연구하는 비벤 교수가 뭐 확률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부정선거 분석 모델에 넣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하는데요. 그거는 직접적인 유죄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거기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밝혀낼 때만 그것이 유죄가 됩니다. 어떤 교수나 학자의 연구 논문이나 확률이나 매우 잘못된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그 자체는 불법이 안 되고 그것을 고발해서 바로 재판에서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리면 유죄가 됩니다. 이것이 선거법의 원리.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이 이거 돈 준 겁니다. 이거는 통장에 딱 박혀 있고 그 날짜가 4월 14일 딱 박혀 있어요. 선거 하루 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다. 이 증거가 딱 있지 않느냐. 꼼짝 못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지금 유튜버들도 이거를 말을 안 해요. 제가 자꾸 하니까 아이고 했던 소리 그만해라 이제 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것을 첫 번째로 딱 거물고 나온 겁니다. 당에서. 이거는 끝까지 계속 걸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거법의 존립 자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야 된다. 두 번째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너무나 다르다. 사전투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고 사전투표는 저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월등 높았고 본투표는 우리가 못하지 않게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의 표심과 본투표의 표심이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인데 4월 10일, 4월 11일 나흘 전, 다시 전에 했는 투표는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다르고 4월 15일 본투표도 하는 것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이 적은 수가 몇 명이 한 게 아니라 전체의 26.7%가 투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100% 전체에 비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이 의혹을 우리가 제기해서 하는데 여기에 첫째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본투표 투표용지하고 달라요. QR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QR코드에 뭐가 들어가 있냐. QR코드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이거는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확실히 물고 늘어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QR코드가 포함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할 때 미리 아까 말씀드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가 돼서 나와요. 이거는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찍고 떼고 이렇게 나도 본투표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안 찍고 인쇄기에서 아예 프린트가 되거든요. 이것도 잘못. 이것을 아까 제가 기독자유당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세 번째 소송 항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거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날인이 돼서 나오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분류기가 있어요. 몇 번을 찍은지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이게 바로 이제 민경호 의원이 이야기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류기의 문제. 이게 뭔가 다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분류기 개표 개수기 안에 송수신 장치가 있고 바깥에 누군가가 여기 오다를 때리면 이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 분류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특별한 코드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 그럼 이거는 이런 민경호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그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어요. 그 응답은 말로 하거나 서류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뭐 이메일로 하거나 반드시 민원 제기는 응답을 해야 되고 특히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집단 민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투표 QR코드 문제, 투표 부르기 문제, 개수기 문제, 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되느냐, 근본성은 이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공식으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불법 분자인 것처럼 어제 민경우 의원한테 바로 핸드폰을 압수하자. 그 다음에 민경우 의원이 범인이 아니고 소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 서양기 목사님도 참고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심받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참고자로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서양기 목사님은 그 가택 집을 수색했는데 12시간 동안 15명의 수사관이 와서 좁은 아파트, 구리시 아파트 하나를 여성 목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참고인에게 12시간을 수사를 하고 압박을 해서 서양기 목사가 탈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 이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를 안 해요.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 몇 명, 몇 백만 정도, 요거 외에는 나머지 4,900만 명은, 4,900만 명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뭐 서목사, 여자 목사가 좀 별나구만.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언론의 영향이 큽니다. 언론은 KBS, MBC, SBS 각 신문 방송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좌파 노조이기 때문에 이들은 문비어천가를 계속 불러요. 조국이 집을 압수수색할 때 제가 그 현장에 갔어요. 조국이 집에는 그 조국이와 정경심은 피의자예요. 그런데도 15명의 수사관이 안 왔어요. 거기는 5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고인의 서양기 목사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검찰 그리고 선관위, 대한민국 언론은 반드시 해명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은 5월 30일까지가 국회의원 임기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민경욱 국회의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검찰이 하는 모양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수색한다, 이런 것은 이거는 이미 법치가 아니라 폭치, 완전히 폭치, 폭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표함의 관리 봉인에 대해서 제가 부천은 선거구가 4개에서 가불, 병정 4개 선거구에 거기 가서 증거보전 신청 절차 집행을 제가 같이 동참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예 투표함과 사전투표, 본투표함은 싹 전부 다 물론 싹 다 봉인 자체가 아예 싹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봉인도 있고 위에 또 제일 위에 꼽는 거를 락이라고 하는데 그 락을 채우는데 락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창고 들어가기 전에 싹 빼가지고 물로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원상으로 싹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현재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전투표에 관계되는 것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71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45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이 모든 71만 명 유권자를 관리하는 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16명의 공무원이 71만 명의 사전투표 4월 10일, 4월 11일 그리고 본투표 그리고 개표 이 모두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 하나보다 인원이 적어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막 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대우는 외주를 준 겁니다. 바깥에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 준데 그게 전부 다 입찰 부정이 또 많아요. 이것도 우리 제보가 계속 들어요. 뭐 100%에 된다. 입찰하면 100% 될 수가 없거든. 99.991%의 투찰, 낙찰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이 전부 입찰 비리 부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지 인쇄와 그리고 그에 관련된 거는 전부 외주를 준 겁니다. 선관위가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서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외주하는 데다가 다 써서 그게 바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라든지 아까 송수신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과 그 기술 능력과 그 장비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사전투표 전체 투표수의 40%가 넘는 사전투표를 외주를 주고 이 외주 관리에 투표함의 문제, 투표함을 4월 11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싣고 와서 선관위 창고에 보관한 때 그 CCTV를 과연 얼마나 제대로 관리 감독했느냐, 누가 그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운반 과정, 특히 관외 사전 투표는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데 우체국은 사설 우체국이 또 많습니다. 사설 개인이 하는 우체국이 많아요. 상속되는 그런 사설 우체국이 지방에 가면 대구의 수성갑에도 사설 우체국이 있어요. 광역시의 한복판에 가장 번화한 데도 사설 우체국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신뢰도가 아무래도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투표 용지를 등기우편이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바람 불면 날아가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책임 없어요.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지금 선관위 인력과 장비와 역량을 봐서는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저는 미국 선거를 여러 번 제가 참관을 했는데요. 미국에 가보면 아직까지 투표하는데 도장으로 안 찍고 이렇게 펀칭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들그덩 하면서 구멍을 뻥뻥 내요. 투표지. 그럼 그 구멍 난 데가 구멍이 좀 덜 뚫혔다. 그럼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유효표 논쟁이 많아요. 제대로 뚫렸느냐.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은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선거가 있고 200년 이상 선거를 하는 세계에서 선거가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느냐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전통적인 드거든 원래 수십 년 하던 그걸 계속 쓰자고 주장하니까 못 바꾸네. 물론 뭐 뉴욕이라든지 앞선 지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훨씬 발전된 방법을 쓰는데 미국의 어떤 주는 가면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오와 같은 데 이런 데는 경선 방식도 전부 다 포커스라고 다른 방식을 쓰고요. 그래서 왜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 합의할 수 있는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선거 방법과 선거 결과, 선거 관리를 해야만 국민이 이 선거에 승복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선거에 의해서 등장한 그 관리자, 이 결과를 승복을 하는 겁니다. 선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선거를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정부를 세우자, 우리의 국회를 만들자, 우리의 시장을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승복할 수 없는 방법, 승복할 수 없는 기술, 젊은이들은 알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도저히 그거 모르겠다. 그런 기술을 계속 도입하면은 이 선거는 젊은이들만이 인정하는 정부를 만들지 연세 드신 분은 납세도 할 세금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방법, 어려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 현역 국회의원 KBS 앵커까지 한 민경욱 국회의원이 밝히자. 그러면 선관위와 같이 공정하게 이 투표 물류기를 갖다 놓고 그 지금 저 공포에 불난 공포 CJ 한국물류창고 2동 4층에 있어요. 우리가 위치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럼 그걸 바로 검찰이 압수해가지고 이걸 보고 여기에 송수신 장치가 있는지 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거기에서 분류한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되는지 다시 확인하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 주장하는 사람을 핸드폰을 뺏고 참고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조국이나 정경심이 같은 이런 범죄자보다 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 권력의 정당성, 검찰 공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가 너무 합의되지 않는 것, 특히 외국에서 관회에 국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내가 가 있는 영주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비례대표는 투표권이 있는데 지역구 투표권은 없어요. 영주권자. 이것 때문에 숫자가 비례대표 수는 많은데 지역구 수하고 다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는 아주 합당한 문제 제기예요.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래 맞아 내가 졌어 또는 내가 이겼더라도 모두가 승복하는 승리를 가지는 데라야만 그 권력은 정당합니다. 근데 진 사람도 승복하지 못하고 이긴 사람은 찝찝해가지고 이기고 난 이해찬이 이낙연이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가 박수도 못 치고 양정철이는 선거의 1등 공신인데 이기자마자 나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정적을 감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점점 의혹을 높이는데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클수록 그 권력은 정당성이 없어진다. 저 왕은 왕인데 저 왕이 진짜 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바깥에 외간 남자와 뭐 어떤 관계가 있어가 태어난 정통성이 없는 핏줄의 정통성이 없으면 그 왕조가 흔들리듯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선거 투표의 정당성과 이것을 수긍하고 승인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때라야만 그 권력은 안정되고 그 나라가 안정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한 사람이라도 제기하는 문제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납득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연락을 했어요.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행정이 이렇게 하느냐. 저도 경기도지사로서 약 한 8,000가지 이상의 지사로서의 법에 관련된 행정을 8년간 했어요. 제가.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다. 만약 노숙자가 그 앞에 와서 누워있다. 죽었다. 쓰러져서 죽었다. 이 전부 하나하나를 다 합당하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공직자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양선엽 회장님 아시지만 맞죠? 네. 저기는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통 산업자원부 공무원을 한 정통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어쩌다가 선거를 해서 공무원 된 이런 게 아니고 평생 공무원을 한 엘리트 정통 공무원한테 내가 질문한 겁니다. 직업 공무. 자, 그래서 제 말씀은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런데 제가 요즘에 어제도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방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낙동강 전선은 이상 없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은 25석 중에 25석 전석을 다 먹었습니다. 저 좌파들이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부산은 40석 중에 PK, 부산
경남, 울산 40석 중에 33석을 먹었습니다. 이 영남권 낙동강 전선은 65석 중에 58석을 미래통합당과 우파가 먹었습니다. 아까 저 이동수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대구 경북은요 지금 여기 와 있을 때가 아니라 문재인이 끌어내려 가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구 경북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대구 경북은 바로 거기에 국회의원 된 주호영이 멱살을 잡고 당신 국회에서 제대로 해. 당신 국회의원 왜 보낸 줄 알아? 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해라. 4.15 부정선거에 대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안을 발의를 해라. 이렇게 하러 가요. 이동수 장관 맞죠? 그거 오지 말고 그리 가요. 그거 내기 전에는 대구 오지마. 우리 지역구 오지마. 그거 내놓고 와. 103석이나 뽑아줬는데 뭐하고 있어? 103명이면 발의하고 남습니다. 30명만 해도 발의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국회에서 투쟁해. 맞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바로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 작전에 즉각 돌입하라. 근데 제가 부산 가니까 거기 국회의원 5선 나고 부산시장은 서병수 시장이에요. 내년 내가 부산시장이 보궐선거 있는 거 아시죠?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있어요. 지금 11개월도 안 남았어요. 10개월 남았어요. 그럼 누구를 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중앙당에서 알아서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서병수 시장이 저는 잘 아니까 제가 그랬어요. 서 시장, 당신이 5선 국회의원 아니에요. 부산시장까지 했잖아요. 당신 동생이 서범수랑 울주에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현재만 해도 2편에 국회의원 2명이네. 거기다가 5선 국회의원 부산시장까지 했으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좋겠 이래야지. 중앙 하는데 중앙에 누구요? 중앙에 당신보다 선수가 많고 당신보다 행정 경험도 있고 당신처럼 동생까지 국회의원 된 그렇게 책임있게 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지금 중앙당이라는 게 김종인이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올 정도면 저거는 벌써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울산, 경남, TK, PK 이 낙동강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부정선거는 내가 밝히겠다. 내년 보궐선거 부산시장엔 내가 당선을 시켜내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가요. 경기도 지사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곧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김경수도 대통령 선거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할 때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 받아서 지금 2심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저거 지금 제발 빨리 해서 뭐가지 떼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법 부정선거를 한 황운하, 울산에 불법 부정선거를 한 황운하, 그리고 저 또 전북 익산에도 또 하나 이번에 됐어요. 누굽니까? 그 청와대 비서관. 요 사람들이 기소가 됐어요. 울산 부정선거의 지휘자로서 13명이 기소가 되는데 다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요거 빨리 재판해가 뭐가지 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부정선거로 지금 이번에 또 당선된 이런 사람 목을 싹 날려야 됩니다.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물고 늘어질 사람도 없고, 자, 이 개는 어찌 된 개인지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이런 게 키워야 됩니까? 도둑이 오면은 짖기라도 좀 세게 짖든지 물기라도 확실히 물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주인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중은 너 죽자 하든지, 이게 바로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야당 의석이 103석이라고 적다고 하는데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의석이 60석, 70석, 유신시대 때 야당 국회의원이 100석이 넘은 적이 없어요. 다 60, 70석이에요. 지금 103석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짓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 이런 개는 이거는 잡아먹어요. 참 걱정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022년 3월 9일입니다. 지방선거가 박원순이부터 이거 다 갈아치울 나이가 선거가 2022년 6월 1일입니다. 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부정선거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유튜버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싸우는데 양선재 회장도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아까 원래 뭐 춤 배우는 사람이 뭐 여기 발목은 안 다치겠지만 잡혀가면 손목 다칠 수가 있어요. 수갑 차면은 손목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와주셔서 고마운데 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점은 대중운동은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초동에서도 양선영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계속 뭐 블랙데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지금 보면은 뭐 정하훈 목사 나와서도 그거 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고 대법원 앞에 또 중앙선관위 앞에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튜버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 지금 문제는 뭐냐? 정당의 문제예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각 지역구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너희 이런 거 국정조사안을 내지 않으면은 너는 중간에 소환을 아직 소환 제도는 없습니다만 다음에 아웃이다. 다음에는 볼 일 없다. 초상집, 상가집, 개업집 뭐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 제대로 하고 동네에 와라. 이렇게 분명히 오다를 내리셔야 되고요. 한 지역에 10명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떱니다. 10명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벌벌벌 떠요. 진짜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 3번 해봤잖아요. 떱니다. 2명만 있으면 떱니다. 양선엽 저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벌벌 떠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돼요. 압박을 하고 방향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이 권력의 구조와 선거운동의 구조,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로 때려야 급선지 그 길을 알고 맥을 짚어서 탁 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정당이라는 겁니다. 정당은 맥을 알고 급소를 알고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때려야 되는지 지금은 소리만 지르다가 뒤통수를 딱 때려가 쓰러뜨리는 거는 언제 때려? 결정적 시기를 잡아서 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정당은 반드시 선전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S나 언론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이 유튜브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300만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유튜버들 죄송합니다. 300만이지만 이거는 어둠의 빛이에요. 매우 귀중하지만 바퀴불이에요. 그러나 달 정도, 해 정도의 것은 KBS, MBC, 각 조선일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이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을 때려야 돼요. 첫째는 국회, 두 번째 언론을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 판사 이런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변호사 조직을 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고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조직도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데 비교적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들 보면 다 연세가 높아요. 쟤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우리가 조직해야 돼요. 어디서 조직하냐? 집집마다 자기 새끼들 조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부터 조직해야 돼요. 그리고 간첩들이 하는 거, 저는 간첩들하고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원래 좌익 출신인데 광주교도소에도 간첩들하고만 1년 내내 같이 살았어요. 일본에서 온 간첩, 조정령 간첩, 제1교포 간첩, 북한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 남파 공작원, 뭐 이 특수부대 뭐 이런 것들 제가 1년 내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간첩들은 집요한데 반드시 자기 친인척 피를 통해서 보수 공작을 해요. 그리고 절대 나 간첩이요 이럴 소리 잘 안 해요. 엎드려서 계속 사람을 의식과 조직과 공작 계속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인내심과 그 연줄을 타고 들어가서 그 줄을 타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갔다. 길에서 요즘 좀 광화문을 쓰면 예수 믿듯이 왔는데 그래도 예수 믿나요? 자기 딸 보고 야야 내가 죽기 전에 딱 하나 소원이 있네. 아빠 뭐예요? 예수 좀 믿어봐. 아 예수만 못 믿습니다. 막 보이지도 않는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나하고 교회만 한번 따라가. 한 번만 가자. 그거는 안 가고 있으면 가면 내가 헌금까지 내가 다 줄게. 수단도 좀 줄게. 요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집요하게 바꾸면 안 넘어가는 남편이 없고 안 넘어가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젊은이들을 해서 이런 데 올 때도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을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듯이 철저하게 우리들의 조직을 강화를 하고 뽑아내는 국회의원 이거 확실히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저 김일성이 왜 문제가 있는가, 문재인이 노무현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사상 이념, 방송 언론, 교육 문화, 정교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까 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임치호한 목사님 말씀처럼 동성애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성교육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다가 지금은 일자리 경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재용이가 삼성은 절대 상속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는 절대로 막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 보죠. 나는 바로 이거는 한 방 섰어요. 아니 삼성이 상속을 안 하면 삼성은 해체되는 거죠. 아니 자기 물건 상속 안 하면은 누가 열심히 돈 벌어? 상속 못하게 해놓으면 누가 돈 벌어? 근데 이재명이 생각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병철이도 감옥 갔다 왔고 자기 아버지 이건희도 감옥 갔다 왔고 지는 감옥 갔다 왔는데 이 문재인이가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내 새끼는 감옥 안 보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감옥 안 가도록 하고 다음부터 기업인을 그냥 걸어서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감옥 보내지도 못하고 요렇게 제도를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노조가 삼성이 노조는 없지만 봉급 제일 많이 주잖아요. 세계 최일 기업,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세계에 잘 나가는 기업 중에 노조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꼭 노조를 해야 되냐? 누가 말 한마디라도 응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일보부터 다 삼성을 내려쳐요. 쳐야 뭐 광고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업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양선혁 회장님 맞습니까? 산자부 계시나? 저 뭐 산자부가 바로 기업 상대로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하는 두산중공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다 대기업은 이 민주노총 정권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저거는 국유화, 땅부터 대기업 다 국유화시키고 오나는 다 잡아넣어버리고 노조가 다 거기 이사 들어가고 해서 노조가 다 지배하고 이거를 원하는 사상이 붉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 붉은 거요. 못 고쳐요. 저도 붉은 사상 가지고 24년을 살아봤는데 감옥 달락거리다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요즘에는 세탁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한번 붉은 물이 들면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때려나가는 이것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곳이 정당인데 이 정당이 골빈당이 돼가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메꿔 넣느냐? 이 자리에 오신 양선엽이나 이해란이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전번에 해가지고 기독자회담 해가 국회 보내보려고 하는데 안 찍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세상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신자들만큼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경우도 잘 못 봤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1000만 명 되면 아니 10명 중에 하나만 찍어주면 100만 표니까 뭐 이해란이 김성규보다 저는 국회의원 될 줄 알았는데 깨 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
안에 찍어놓는 뭐 부정선거인지 이거는 모르겠고 그 이제 다시 우리가 따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도 지금 보니까 안에서 한기총 회장 이거는 직무정지 가처분해가 이게 법원이 지금 어디다 잘 됐다 싶어 얼른 때려버렸어. 정광훈 이거 알튼이 빼듯이 속보 빼버리는 뭐 그렇다고 그 효과가 있는지 뭐 물어보니까 그 효과 없습니다 이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주사파 악령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에는 교회밖에 없다. 이거 믿고 정말 하나로 뭉쳐서 악령의 이 악행을 불법을 우리들이 앞장서서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